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고 체포영장까지 곧 발부될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이 믿을 구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하나는 호남이고 그거 이제 자기 정치적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문재인을 끌어안아야겠다. 문심을 좀 빌려야겠다. 해가지고 좀 달려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문재인한테는 내년 1월 첫 주 이렇게 양산으로 방문할 예정이 되어 있네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울경 지금 민생 투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피 투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박 2일로 가면서 사실은 문재인 만나러 1박 2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심 지금 끌어안기 문재인 바짓가랭이 좀 끌어안고 잡고 나 좀 살려줘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 제가 한 말이죠. 예. 사면 지금 넣었잖아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었잖아요. 탄핵에. 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예. 그때 제가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요. 아, 그래. 계속 이게 했던 그 사자성어가 순망치안이었거든요. 네. 순망치안. 뭐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아, 예. 지금 이게 그 단일 대우로게 싸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줘야 됩니다. 네. 탄핵 맞고 수사에게 구속 안 되도록 싸워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박근혜 대통령 처리하지 않겠냐 헌재에서. 이래가지고 이게 각기 급파탕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저는 똑같은 거로 봐요. 지금 이재명이하고요. 문재인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이게 그 사법부의 칼날에 죽을 운명 공동체는 맞아요. 예. 자기들이 둘 다 이게 죽어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대요. 근데 정치인들이 단일 대우로게 결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문재인 보고 저거잖아. 내 수사하는 검사가 60명이야. 근데 문재인 수사하는 검사 90명이 하지 않냐. 김의겸이가. 내 다음에 문재인이야.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단일 대우로 야당 파괴에 앞장서가 검찰을 저격해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예. 이래가 아마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한데 이게 좀 살려달라. 같이 살자. 그 이야기죠, 뭐. 같이 이게 우리 단일 대우로 가자. 이런 게 의도로 아마 찾아갈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알기로 문재인 측에서는요. 야, 니하고 나하고는 격이 틀려. 우리는 이게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자. 이재명 한자로 하면 이재명은 단일 대우를 요구하지만 문재인 측에 제가 입장을 쭉 물어봤더니 패널들 많잖아요. 예. 우리는 이게 이재명하고 엮이는 싫어. 각자 도생. 우리는 우리대로 살 길 찾을게. 너게 이재명하고 엮이면 될 것도 안 돼. 예. 오히려 진짜 이게 이재명이 잡범인데 문재인은 이게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이게 전부 대북 문제나 굵직굵직하고 정책적인 문제니까 이재명하고 엮이기 싫어하는 거죠. 예. 결국 저는 잡범하고는 국사범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 저는 이재명이가 급하게 문재인한테 구원 동아줄 있잖아. 예. 구원 좀 해달라고 던지지만 문재인 측에서 그 줄을 안 던지가 같이 손을 안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국에 문재인 측에서는 뿌리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간다. 각자 도생.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 연대라고 저는 보는데 되면 이거는 이게 불발로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일방적인 이재명의 구애로 끝난다. 문재인은 이재명하고는 이게 물과 기름 안 맞아요. 결국에 연대는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문재인에 대한 구애의 한 방편으로 정태호 초선 의원인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민주연구원장은 재선 이상 그래도 중진들을 임명해 왔는데 이 정태호 의원이 정책기획통인 것만은 맞지만 거기서 여론조사라든가 또 공천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으로서는 정태호한테 이렇게 중책을 맡기면서 문재인하고 좀 교량 역할을 해 주세요.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런데 정태호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관악구에서 20년 살았어요. 정태호가 이제 관악구에 정동영이하고 옛날에 이자가 이게 아무 겁이 안 됩니다. 겁이 안 돼요. 이자를 이게 이재명이가 정태호를 갖다가 민주연구원장 시켰다 해서 문재인 측에서 이게
정태호 비중이 워낙 낮아서 아,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손잡기는 저는 어렵고요. 또 이낙연 캠프에서 그 정책 총괄을 했잖아요. 지난 실제 경선 이제 때. 실제 가교가 될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3명이 다 이재명 측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아니, 윤건영이- 문재인 측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데 윤건영이가 이번에 탄로가 났잖아요. 유동규 소개로 이재명하고 지난 1월에 지난해 그-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3명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 윤건영, 그 다음에 그 고민정, 예, 고민정. 이거는 이제 문재인의 숨결까지 느끼잖아. 예. 그 다음에 김의겸입니다. 예. 김의겸. 예. 이 자들이 원래 문재인 때 제일 덕을 많이 본 이 자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면 어떻게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대깨문들은요 예. 이 3명을 박쥐로 봅니다. 박쥐죠. 첩자로. 박쥐, 첩자. 너가 이게 완전히 이재명의 개가 되냐? 어. 우리가 이게 그 정치판에 여러 데 그 팬카페가 있죠. 예. 그 중에 가장 심하게 싸우는 게 개딸하고 대깨문입니다. 개딸하고 대깨문이 지금 서로 공격 난립니다.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 이게 완전히 화합이 불가능해요. 죽고 살기로 지금 싸우는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 유동규가 폭로해버렸잖아. 예. 윤건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재명이하고 도의사실을 만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이가 전이 넘어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문재인 측에서는요 이재명하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완전히 걷는 상태예요. 그러네. 지금 이게 개딸하고 대깨문이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그 와중에 윤건영, 고민정, 김의겸이가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저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정태호는 원래부터 이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정태호는 지금 민주주의 4.0 원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민주연구원 원장이 됐고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가교 역할을 못한다 봐요. 그러네요. 지금 윤건영, 고민정, 김의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복심이랄까 측근인 것만은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찰싹 달라붙어 갖고 변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친문 지지자들이 문매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양상 가면은 또 이 김의겸, 고민정 쫄렁쫄렁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대깨문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요? 거기 뭐 옛날에 이정열 판사도 있고요. 제가 이제 방송 평론하다 보면 예. 이쪽 저쪽 많이 보는데요. 지금 이제 개딸하고 대깨문은 완전히 그냥 뭐 전쟁 상태고 지금 보면 특히 고민정이가 이번에 뭘 했습니까?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예.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 이랬더니 막 고민정이 보고 와 정말 이게 화양연처럼 욕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예. 너게 문재인의 숨결까지 느끼면 문재인의 여자 아니야. 근데 이재명 체제밖에 대안이 없다고? 지금 여기 대안이 어디 한두 개냐고요. 친문에서 좀 이따 하지만 우리 김경수, 이낙연, 김부겸 많이 있잖아. 예. 근데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은. 그러다가 김의겸이도 대변인까지 그때 관사 재택 간다고 시기 줬더니 완전히 이재명의 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완전히 그 완전 애완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파문인가 뭐 그 이렇게 갖고 개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까지 이재명까지 아주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문재인한테 찾아가도 문재인가 뭐 만나는 줄지 모르겠는데 만나야 주겠지. 예. 의례적으로 문재인가 워낙 연기를 잘하지. 원칙적인 진짜 얘기하지 않겠어요. 얼굴이 두꺼운 게 문재인이거든요. 진짜 이게 가식적인 얼굴이 저 조선소의 그 후판 있잖아요. 예. 보다 이게 더 철면피가 문재인입니다. 아마 이게 겉으로는 이재명이 저놈 잘 됐다 빨리 구속돼 완전히 가야 된다고 하겠지. 예. 근데 겉으로는 뭐 저쪽 웃으면서 악수할지 몰라도 이미 저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은 원래부터 상극이고 그때 해경군 김씨가 문준용이 그때 그 있잖아요 입사 예.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 가족을 얼마나 공격한 거 알잖아요. 따라서 이게 둘이 화해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 문재인이가 혹시 동아줄이 될까 해서 이 문심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의 얘기처럼 해진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27일, 28일 전남 광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도피 행각인데 호남 민심에 기대어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탈피해 볼까, 탈출해 볼까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호남에 간다고 해서 얼만큼 호남 사람들도 최근에는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재명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어. 지난번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때 호남 사람들 거의 그 투표율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그 실망감이 투표장에 안 가는 걸로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럼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호남 민심에 구애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호남 모독이라 봐요. 호남은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진보의 성지고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쫓겨가지고 이게 호남에 살려달라고 도망온 겁니까? 이재명이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탄압받아 오냐고요. 지금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쌍방울이라든지 조직 폭력배 동원돼 가지고 변호사비 있잖아요. 저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부터 당군연의 최대 부패 비리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애를 호남에 가 살려달라? 이게 호남이 비리 보호해주는 뭐 치해복권 소돈 아니잖아요. 이건 호남을 못 오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거기를 소도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재명이가 급하니까 호남 찾아가요. 자기 잘 나갈 때는 호남 가지도 잘 안 와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정과 사범이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체포를 면해서. 그때 자기는 어디 교회 지하에 가 숨어 있었다 했잖아. 근데 김부선이 그 글 써놨잖아. 너 그때 김현지 집에 가 숨어 있었지 않냐고. 김현지 집에 달콤하게 신혼생활처럼 숨어 있었지 않느냐. 김부선이 글 써놨지 않습니까? 김현재는 지금 의원실 보좌관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그 문자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고 이게 이재명이가 호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은 이게 경상도 안동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백마 타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게 우리 수매한 거 있잖아, 담배 수매요. 수매한 거에 돈을 공동 자금을 다 도박으로 도리지꼬대 해가 다 날려가지고 야만 도주한 거 아닙니까? 네. 이 고향 가족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겠냐고요. 이 아무 호남하고 연관도 없고 이번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쫓긴 것도 아니고 탄압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는 호남에 가가 이게 내 좀 살려주세요. 이거야말로 이게 그 호남을 못 오가는 전 행위고 절대 이게 그럴 리가 없다. 호남에서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호남을 좀 활용한다 할까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박지원도 정청래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J 호남한테 좀 구애를 해보겠다. 박지원이라도 들어오면은 그래도 호남 사람들이 야 우리 좀 이재명이가 많이 배려하는구나. 그런데 박지원이가 호남에가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기를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가 2명을요. 자기 이제 호위무사로 2명을 영입했죠. 하나가 이제 박지원이고 하나가 정동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도 호남입니다. 예, 전북이고 전남입니다. 박지원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박지원이는 이제 노원채 비서실장이 다 불어버렸잖아. 예. 메일까지 나왔어요. 박지원의 지시로 삭제 완료했습니다. 메일이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는 이재명이는 박지원이가 빅스피커잖아. 방송에. 예.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도와줄 줄 알았지. 그렇죠. 근데 박지원이가 곧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곧 기소되면 앞으로 이게 박지원이는 법정에서만 봐야지 방송에서는 못 보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박지원이 영입은 이미 무용지물로 끝난 거죠. 인기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정동영이가 중요해요. 원래 이재명이가 정치 입문한 게 정동영인데. 그렇죠. 정동영을 통해서 입문했죠. 그때 제가 이제 김인섭이 백현동 하면 김인섭이잖아. 예. 백현동의 4단계 상해식 기준 별명이 성남의 허가방, 허가 전문으로 받아준다고. 허가방이죠. 허가방. 예. 이 사람이 정동영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를 정치 입문수에 준 게 김인섭이고 정동영인데 그 정동영을 이번에 영입했잖아. 근데 오늘 지금 어제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가 아주 또 빅뉴스를 봤습니다. 김인섭이가 이제 정바울 있잖아요. 정바울이 시행사 사장이 백현동에 아시아 디벨로퍼 시행사 사장인데 처음에는 이제 김인섭이가 내가 허가 다 해줄 테니까 내한테 지분 다 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재판하면서 김인섭이가 구속되고 결국에 지분을 못 받고 70억을 받았죠. 70억 받았죠. 근데 70억을 받기로 했죠. 집 받기로. 근데 그 중에 30억을 먼저 딴 데 가져왔는데 요걸 이게 현금화인 걸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김인섭의 또 비자금 30억이 현금화 돼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요걸 이게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백현동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의 또 비자금 30억이 새로 넣은 거고 이걸 이게 추적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는 이재명이가 정동영이하고 박지원이 얼마나 급하면 진짜 이게 올드 중에 올드 정동영 역대 최다 표차로 전 옛날에 이명박 때 2007년도입니까? 그때 최다 표차로 졌잖아요. 정동영이가 그 자를 영입하고 그다음에 박지원을 영입한다? 저는 둘 다 이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자기 발등 찢는 영입이라 봅니다. 뭐 하도 급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 또 만나라고 하고 쫓아가고 가는 김에 또 노무현 묘소도 참배를 하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도 면담을 할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갖고 사법 리스크를 탈출을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뭐 성명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홍길동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대선급 대선 후보급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모든 게 허사로 끝나지 않을까. 검찰의 칼날이 오히려 더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 오늘 끝나도 방송이 많지만 종편이나 연합뉴스는 전부 좌파 패널들이 꼭 하나 나옵니다. 끝나면 이게 제가 민주당 상황이나 많이 이야기 들어볼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재명이는 자기 살라고 이게 단일 대우를 부르짖고 있죠. 우리 야당 탄압에 단일 대우로 맞서자, 검찰의 폭정에 우리 맞서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전부 다 제가 패널들 다 만나봤더니 이재명하고는 좀 이게 거리를 둬야 된다. 이재명하고는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된다. 얼마 못 간다. 바르게 각자 도생. 결국 이재명은 단일 대우를 주장하지만 다른 게 대부분의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각자 도생. 이재명하고 엮이면 안 된다. 저 오래 못 간다. 이게 지금 분위기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